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제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봐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올려주신 댓글인데, 의료기기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땅히 정보가 찾을 곳이 없어서 그러던 중에 어떤 루프로 제 동영상을 보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취준생이라고 취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취업을 준비했을 때 대학생일 때 8학기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절로 좀 돌아가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저는 의료기기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취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되게 막연했었거든요, 생각이. 근데 아시지만 취업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7학기 때도 조기에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능력도 좋고 또 운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좀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진로를 정할까?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남들 다 하는 7학기 여름방학에 보통 토익 공부하고 점수 준비하고 또 스터디 짜가지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뭐, 대기업 입사 시험 준비도 하고. 그런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교환학생을 좀 가고 싶었어요. 여름 학기에도 교환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하고 어떤 자비의 결연을 맺은 학교로 갔어요. 그게 스페인이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스페인 사람들하고 놀고 같이 갔던 같은 학교 친구들하고 놀고 열심히 놀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뒤늦게 토익 공부를 시작을 하고 이제 취업 스터디에 조용히 이제 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사회생활이 경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과외 정도 해봤고 알바 해봤고 그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 이런 거 면접도 해본 적도 없었고 학교에서는 이제 8학기 학부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해줬거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의 면접도 하고 또 복장은 어떻게 입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력서 쓰는 법 다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니까 그중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수강해서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모의 면접이라고 실제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인사팀에 계신 분이 회사에 방문을 해서 면접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원할 사람 한 2명, 3명을 모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손 들고 저 한번 해볼게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때 한 200명 정도 되는 큰 강의실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정자 갇혀있고 대기하고 있다가 정말로 면접 보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력서도 제출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정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의 정석에는 머릿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으로 어떤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킬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정석 얘기를 왜 해? 이제 그 프로그램 마련해 주신 취업 지원팀의 담당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그 뒤쪽에 한쪽에서 제 면접하는 거를 듣고 계시더니 정말로 제가 안 잊혀져요.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쟤 멀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피드백도 아마 받았을 거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취업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채용 공고를 보게 됐어요. 어느 회사를 가고 싶다 각자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내지는 어떤 산업군에 가고 싶다. 그때 저는 외국계 회사를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외국계 위주로 막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채용 공고가 하나 뜬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직무, 시장의 니즈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격 요건도 이런 거예요. 평소에 논리적이고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 스스로 동기부여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굉장히 열정 가득했던 저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채용 공고였던 거죠. 그리고 플러스 외국계 회사라서 그런 채용 공고가 이제 잡 디스크립션 JD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다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다 영어로 돼 있었던 거예요. 뭐 이를테면 analyzing market status and providing optimized solution to customer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한 줄 한 줄 읽고 해석하면서 내가 바라던 일이야. 그래, 이 일 해야겠어.
막 열심히 썼죠. 지원서도 국문도 아니고 이제 영문 이력서를 요청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대충 이제 검색해가지고 일단 양식을 맞춰서 채워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프로그램 수강해서 검수 받고, 여차저차 노력이 가상한 한 페이지짜리 이력서를 만들어서 이제 마감일 며칠 전에 부랴부랴 지원서를 접수를 했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회사는 로션 파는 회사인데, 그래 뭐 로션 파는 일을 하게 되나? 인터뷰나 보러 오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앞단에 한 3개, 4개 지원했던 데가 떨어졌었거든요. 최종 면접으로 갔던 것도 떨어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이제 겨울방학만 지나면 졸업인데, 졸업식 전에는 좀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이런 작은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로션 파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무슨 땡땡땡땡 메디칼로 끝났던 것 같아요. 로션을 메디칼이라고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뭐지? 그러면은 라인업 중에 보니까 구강청정제 이런 것도 있던데 뭐 비슷하잖아. 얼추 가글 뭐 이런 거. 그러면 요런 제품인가? 일단 뭐 인터뷰나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기다렸죠. 근데 감사하게도, 매우 감사하게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복장을 갖춰 입고 갔죠. 갔더니 다대다 면접이었어요. 4대4였는데 면접관 4분하고 이제 지원자 4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면접이었던 거예요. 다 4분 다 이제 부정님들 그리고 부서장님들이었어요. 그때 저희 지원자는 남자 2분하고 여자 저 포함해서 2명, 이렇게 4명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품 관련된 질문은 없더라고요.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무엇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잘 흘러왔어요. 4명 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준비를 해와서 성실하게 좀 답했고요. 그래서 1차 면접이 이제 보통 한 40분, 50분이었나? 제가 안내 받기로는 한 4, 5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시간이 이제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1차 면접이 마무리하는데, 이제 그중 면접관 중 한 분이 이제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2차 면접은 수술 참관인데, 그거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저는 뭐 그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열정을 가득하게 얘기를 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와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2차 면접이 잡혔어요. 2차 면접은 필드 비짓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한 분하고 이제 선배가 되는 거죠. 제가 입사를 하면 저희 선배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참관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 보통은 많이 이제 서포트를 가니까 수술을 같이 참관하면서 의사 선생님, 의료진들이 하시는 일들 보고, 그리고 선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수술 중에 어떻게 이제 서포트를 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가서 이제 올라가서 수술실로 가는 줄 알았더니 수술실은 아니었고 어떤 조정 모니터실로 갔어요. 초록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저도 갈아입고 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간단히 이제 목례하고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하고 간호사 선생님 그 수술실 오퍼레이션 룸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선배랑 저는 이제 바깥에 있는 조정실에서 지켜보는데, 선배님은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뭘 물어보시면 답해주는, 그게 시술이고 수술 참관이고 수술 서포트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참관했던 게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부정맥이 치료할 때, 이제 시술로서 치료할 때 쓰는 건데, 그때는 몰랐죠. 저는 그때 이제 4시간을 그 자리에 쭉 서 있어. 그래서 정말 망부석이 되는 체험을 했죠. 막 다리 아프고 막, 근데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의사 선생님이나 여기 회사 분이나 미동도 안 하고 움직이는 거야. 근데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져. 막 등이 다 젖었어. 그래서 초록색 수술복이 남색이 됐어요. 그래도 막 수술하고 있어. 멈추질 않고. 한 4시간 정도 되니까, 와, 4시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가? 어떡하지? 아무도 뭐 말도 걸지도 않고, 저는 그때 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다행히 막 정리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나오시고 수술 끝났다고 정리하고 나와서 인사하고 병원 인근에 있는 카페에 가서 선배님하고 마주 앉았죠. 2차 면접을 정리하려고. 깜짝 놀랐어. 정말 4시간을 서 있는데 문화 충격이 진짜 엄청났죠. 이런 거구나. 일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수술방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4시간 동안 서 있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선배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되게 운 좋았다고. 오늘 4시간 만에 끝나서 너무 빨리 끝났다고. 자기 너무 기분 좋다고. 원래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밤늦게 11시, 12시까지 아침 일찍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을 꼬박 넘겨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4시간은 그에 비하면 4시간은 정말 빨리 끝난 거죠. 궁금한 거 있냐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근데 저희 제품은 쓰였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저는 조정실에서 이렇게 수술 밖에 있고 의사 선생님 안에서 하시니까 밖에서 보는 건 의사 선생님의 등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제품을 뭘 썼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선배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우리 제품이 쓰였고 아마 밖에 있어서 안 보였을 건데 카테타라는 제품이고 환자를 시술하면서 부정맥을 이제 찾아서 부정한 맥을 찾아서 이제 어블레이션 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근데 자꾸 제가 수술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수술은 아니고 시술이에요. 시술은 내과적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술은 외과 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과에서 수술을 해요? 이거 뭐지? 뭐 되게 궁금한 게 많았지만 집에 와서 찾아봐야겠다. 그 앞에서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사장님 면접까지 거치고 최종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졸업식 끝나고 찬바람이 이제 다 불고 훈훈한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3월이었거든요. 3월 초에. 입사날 딱 가니까 그때 1차 면접 때 봤던 남자분 2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하던 얘기들 필드 비즈니스를 어디로 갔네, 어디로 가셨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4명 중에 그 한 분 여자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입사 동기 남자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들었는데 수술 참관을 갔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 걸 보고 피가 막 많이 났었나 봐요.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못 보겠다고 여기는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구나. 나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저는 4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 등만 보다 왔거든요. 그래서 수술 참관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수술 참관을 잘 이겨냈던 저는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